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역 조치에 반발해서 소등 시위까지 하기도 했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타낸 기사가 나왔죠.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여러 신문들에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경향신문 준비했는데 먼저 좌측에 나오고 있는 서울신문 보면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총 부채가 294조 4천여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19.3% 증가한 수치인데 거의 한 50조 원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이 50조 원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된다고 이제 이 신문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벌어들였냐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업체당 영업이익이 43% 급감해서 1,9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한 158만 원 꼴에 불과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드셨겠죠. 저희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소상공인들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사진이 일면에 실렸네요. 맞습니다. 해외 상황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상치 않은데요. 그 상황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좀 큼지막하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표정이 실렸는데 이 모습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열어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3일부터 최소 3주 동안 기업들이 주 3일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하고요. 또 부스터샷 접종 간격도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에 있겠는데요.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서 코로나가 워낙 확산을 하다 보니까 지난 27일 집계로 전 세계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44만 명을 기록했고 이게 코로나 유행 이후에 최다 수치라고 합니다. 네, 뭐 세계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확진자가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관련인데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처장 조사 내용을 취재한 거죠? 맞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이 내용이 실렸는데 김 처장의 검찰 조사 진술 조서를 보고 쓴 기사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례적인 방식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김 처장이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뭐냐면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하도록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수사 방식이었는데요. 이걸 다시 재현을 해봤더니 평가 시간이 기존보다 더 오래 걸렸다는 점, 그리고 일부 평가 항목의 결과가 6년 전과는 좀 다르게 나왔다는 점, 그것들을 이유로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방식이 김 처장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신문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편 또 조서 내용을 보면 윗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윗선이 아닌 중간 실무자에게만 수사가 집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사 상황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여서 특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인데 그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한다라는 소식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고요. 정확히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이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과거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금 생산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 채굴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생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듯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 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여기에서 이제 강제 노역을 했던 인원 최소 1,141명이 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2,000명에 달한다라고 보기도 한다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사도광산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면 이런 전체적인 역사 사실을 다 알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이번 상황이 지난 2015년 군함도 때에 이어서 역사 충돌 2라운드라고 표현을 하면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이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만평인데 이 대선 후보들 관련 소식이죠. 보기 전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마땅히 국민들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둘 다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정 토론을 지금 3번 이상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을 할 거냐, 3번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공방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신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입장이 뭐 방금 녹취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 이 만평도 그런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왼쪽에 보이는 게 한결의 만평 모습인데 이전에 윤 후보에게 이제 집중됐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예. 한 인물이 나오고요. 바깥쪽은 검, 안쪽은 왕이라는 글씨가 쓰인 망토 같은 걸 좀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풍선 모습을 보면요. 검사는 취조하고 왕은 명령할 뿐 토론하지 않는다라고 이 인물이 말하고 있는데 예. 그 앞쪽에 프롬프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 읽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중앙일보 만평 같은 경우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윤, 이가 나오죠. 예. 토론이라고 쓰인 마이크를 든 인물 이가 나오고요. 예. 그 앞에 약간 취조하는 자세로 앉아서 야 일단 특검이라는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물 윤이 나오는데 네. 두 인물 모두 다 이마에 보면 이게 송글송글 좀 땀이 맺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녹취에서 봤듯이 뭐 흔히 말하는 좀 말이 안 통하는 예.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모습들 이 만평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두 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아마도 판단은 유권자들께서 하실 걸로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인물을 조명한 기사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조선일보에 실린 인물 기사인데 올해를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행정안전부의 소순만 서훈 팀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총무처,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 그 붓글씨 시험을 치르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 처음 네, 듣는데요. 저도 예. 이번 내용을 좀 알면서 처음 예. 접했는데 이 소 팀장이 1995년 총무처에서 실시한 붓글씨 시험을 통과해서요. 98년부터 대통령의 훈장을 직접 써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수여하는 훈장 증서를 직접 써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 의미 있는 훈장을 정말 많이 썼는데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순직한 젊은 소방관에게 드릴 훈장을 썼을 때라고 또 이야기한 인터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 이 소 팀장의 글씨체가 일반적인 궁서체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서예 강사 1급 자격증도 따서 퇴직 후에는 본인만의 이 소순만체를 알리면서 붓글씨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인터뷰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기사 하나 볼 텐데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이름이라서 저는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 축구 선수 미우라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우라 가즈요시 뭐 예. 이름만 들어도 아실 거고요. 또 지금 이제 보여드릴 신문에 나온 얼굴 보시면 확 더 아실 겁니다. 예. 일본의 축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네. 놀랍게도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렸는데요. 미우라가 현재 이제 만 나이로 54세입니다. 네, 진짜 많네요. 우리 이제 축구 영웅으로 우리나라의 축구 영웅이라고 한다면 최용수 감독 뭐 될 예. 수가 있겠는데 최용수 감독보다 6살 더 많고요. 올 시즌까지 일본 프로축구 1부 리그 요코하마 FC에서 뛴 선수입니다.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함께하자 이렇게 예. 잔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예. 미우라 같은 경우는 나는 더 많이 뛰고 싶다. 예. 출전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다라면서 4부 리그팀 스즈카와 계약을 곧 체결할 거라는 그런 보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문에서는 미우라 선수를 1990년대 일본 축구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54세까지 현역으로 뛰는 거 보면 내년은 55세가 되겠죠. 예. 이제는 또 다른 의미로 일본 축구의 아이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량이 아직까지도 되나 보네요. 비결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참고로 이적하는 팀의 감독이 예. 친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